최근 저희 채널에서 이완용 평전을 리뷰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완용 평전을 읽게 된 것은 단지 이완용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까지 같은 시대를 서로 다르게 살았던 이 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오늘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사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토 히로부미를 잘 알지만, 그러나 지한파였던 이토가 죽었기 때문에 일본의 무력적인 식민 지배를 앞당겼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근대 역사를 그냥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외우는 식으로 교육받았지 중요한 역사적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시기에 근대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본은 모든 게 잘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내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조선 침략 정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실행했던 주범이자 몸통인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이토 히로부미, 저자는 이종각 선생님이고 동아일보에서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고 2000년 이후에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인문사회연구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 주오대학에서 강사를 하셨습니다. 출판사는 동아일보사입니다. 이 책에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와 근대 일본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책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메이지 유신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토 히로부미의 테러 활동인데, 이토는 20대 초반에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10월 16일 현재 야마구치현이 있는 조슈번의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도 교통편이 좋지 않은 벽촌이지만 조슈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인물들이 바로 조슈번 출신들이었고, 그 대가로 정부의 요직을 독점했는데, 이토가 조슈가 아닌 다른 번에서 태어났다면 전혀 다른 일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만큼 지금 아베의 지역구이기도 한 야마구치현, 이 조슈번이라는 지역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일본 정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토의 이름은 원래 하야시 리스케였고 하층 계급인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야시 리스케가 이토 리스케가 된 것은 12살 때 아버지 하야시 주조가 중간 계급인 이토 다케베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토는 14살부터 번사, 즉 번에 소속된 무사들 밑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이 번사들을 나중에 유신 시기에 지사라고도 불렀는데, 조선에서는 사가, 선비를 가리켰지만 일본에서는 대개 사무라이를 말합니다. 이토가 번사들의 심부름을 하던 시기는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개항을 요구받던 시기였습니다. 1853년 7월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군함 4척이 에도만 입구에 나타나서 개국을 요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 위에 나타난 거대한 섬과 같은 함대가 남긴 충격을 검은 배가 나타났다는 뜻으로 흑선내항이라고 부릅니다. 흑선내항의 충격 이후 막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항구를 개항하는 한편 에도 연안에 포대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해안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856년 15살의 이토 역시 번사에 잔심부름하는 역할로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이곳에서 이토는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훗날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유신 3걸 중 한 명에 속하는 기도 다카유시를 만난 건데, 훗날 이토는 이 기도라는 연주를 잡고서 메이지 유신 이후 정계에 진출했고, 조슈번을 대표하는 정치가였던 기도의 뒤를 이어서 역시 조슈번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소나무 아래에 있는 서당이라는 뜻의 송하 촌숙, 쇼카 손주쿠의 훈장인 요시다 쇼인을 만난 건데요. 당시 조슈번은 왕실을 존중하고 외세를 배척한다는 존왕 양의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는데, 원래 중국 춘추 시대에 패자가 왕을 대신해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제후간 회합을 이끌 때 사용된 이 존왕 양의의 모토가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03년에서 1867년까지 지속된 에도 시대에 일본을 통치한 것은 일왕이 아니라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일부 지식인들만이 도쿠가와의 당주가 왕에게 쇼군으로 임명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왕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왕을 지지하는 존왕파보다는 막부를 지지하는 좌막파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요시다 쇼인은 흑선 내항 때 직접 에도만까지 가서 미국의 함대를 본 이후에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서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기라 1854년 3월 페리 함대가 두 번째 왔을 때 요시다는 작은 배를 타고 군함에 접근해서 밀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페리 함장은 막부와 화친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거절했고, 요시다는 국법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857년에 정식으로 송하촌숙을 열었지만 59년 29살에 외국 밀항 시도와 막부 비판의 죄목으로 처형당했으니까 요시다 쇼인이 서당을 만든 것은 2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때 이토가 요시다의 문화생이 됐던 겁니다. 요시다 쇼인은 이토에 대해 리스케의 문학은 날로 나아지고 있다. 그는 상당한 주선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주선가는 조정하고 교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토의 정치 인생을 한마디로 주선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시다가 이토에 대해 정확한 인물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 어느 지인에게 보낸 소개장에는 이토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능은 떨어지고 학문은 미숙하지만 성격은 곧고 꾸밈이 없어서 나는 이 제자를 사랑하고 있다. 이토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스승 요시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토는 학문적인 재능보다는 친화력과 교섭 능력이 더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시골 서당의 훈장에 불과했던 요시다 쇼인이 유명해진 것은 이후 이토를 비롯한 요시다의 문화생들이 타도 막부에 나섰고, 결국 막부가 정권을 왕에게 바친 대정봉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요시다가 존왕양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추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막부에 의해 처형된 요시다 쇼인을 거두러 기도 다카요시가 이토를 데리고 갔는데, 목이 잘려 처참한 시신을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감싸고, 이토가 혁대를 풀어서 시신의 목과 몸을 묶어서 옹기관에 넣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토는 요시다의 문화생들이 만든 존왕파의 미다태굼이라는 테러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막부파와 존왕파들이
서로를 향해 암살과 테러를 서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토의 첫 번째 테러 활동은 1863년 1월 22살 때 도쿄 영국 공사관을 방화한 사건인데요. 신축 건물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거나 외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건물을 소유한 막부에 재산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토는 직접 암살에도 나섰는데 같은 해 2월 이토는 동료와 함께 유명한 국학자인 하나와지로를 습격해서 하나와지로와 문화생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하나와의 머리를 베서 죽인 이유를 적은 글과 함께 담 위에 올려놨습니다. 앞서 이토는 하나와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 국학을 배우고 싶다면서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와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토가 하나와를 죽인 이유는 당시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막부가 외국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고메이 왕을 폐위시키려고 했고 국학자 하나와가 막부의 지시를 받고 왕을 폐위시킨 전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와가 조사한 것은 왕의 폐위 전례가 아니라 에도시대 이전 막부에서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한 전례를 알아본 거였다는 설도 있지만, 당시 조슈번의 무사들은 왕의 폐위를 운운하는 자들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테러 활동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지적한 문제는 당시 테러 활동에 참여한 존왕파 내에서도 신분이 높은 1급 무사들은 결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고, 메이지 유신 시대에 총리를 지낸 인사들 중에도 이토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직접 죽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토가 나중에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존왕양의를 실천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하급무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러 활동으로 인해 이토는 조슈번의 관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공로로 이토는 기도 다카요시의 시종 자격으로 조슈번의 준사고, 준무사에 올랐습니다. 비록 세습이 아닌 자신에 대해 한해서 준무사의 자격을 준다는 한시적 성격이었지만, 농민의 자식에서 준무사가 된 것은 조선식으로 말하면 양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토의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곧바로 이토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스승인 요시다 쇼인이 하려다 실패한 서양 유학의 길이 열린 건데, 이토의 인생 역전에는 개항식이라는 시대적 요인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조슈번은 외국 함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선박을 사서 번의 선박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무원 대부분이 외국 배를 조종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의 사관 중 한 명이었던 이노우에 가오루가 번 정부에 영국에서 해군 업무를 배워오겠다면서 영국 유학을 건의했는데, 이 이노우에 가오루는 요시다 쇼인의 문화생 출신으로 역시 이토와 함께 테러 단체 생활을 함께한 이토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토의 추천으로 조선주재공사를 지내고 조선통으로 정부에 입지를 다지는 인물입니다. 이노우에는 완강한 양의의 입장을 가진 이토를 설득해서 함께 유학길에 오르는데, 조슈번은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를 포함한 5명에게 5년간의 휴가를 준다는 명목으로 영국 유학을 승인하고 자금을 대줍니다. 당시 막부가 해외 출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부에는 비밀로 한 결정이었는데요. 이토가 방화와 살인을 한 게 1863년 1월에서 3월이고 유학을 떠난 게 같은 해 5월이니까 22살 이토의 생애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6개월 만에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이토 히로부미가
숨가쁘게 이어진 사초동맹과 메이지 유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